전유동 낚시를 할 때 어신지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제로찌는 뱅에돔 낚시에서도 많이 어신지도 수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유동 낚시를 할 때 어신지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낚시를 하게 되면 채비를 다 하는데 조금 고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어신지 선정입니다. 그날의 바다 상황이나 수심이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채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 선정하면 또다시 채비를 바꿔야 되고 번거롭게 막 계속 번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어신지는 어느 때에 써야 되는 거다, 이런 상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채비를 하실 수가 있고 대상어를 잡아내는데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유동 어신지는 좀 세밀하게 다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냥 보편적으로 3제로, 2제로, 제로, G2, B, EB 요 정도가 감성돔의 기본 호수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더 기본적인 호수는 G2, B, EB가 기본 호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뱅에돔 시즌에는 또 기본 호수가 조금 달라지는데, 우선 감성돔 기본 호수부터 용도를 말씀드리고 상황에 맞게 쓰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찌는 뱅에돔 낚시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감성돔 낚시에서도 사실은 많이 쓰는 호수입니다. 언제 쓰는가 하면 주로 제로찌는 초가을에 잡어들이 많고 뱅에돔과 감성돔이 같이 어울려 노는 그런 상황에서 가볍게 채비를, 그 가을 감성돔은 아무래도 좀 부상성이 좋고 해유나 이런 활동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해서 뛰어 올려서 잡아도 효율적으로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수심으로 말씀드리면 한 5m 정도까지, 사실은 조류가 약하면 7, 8m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더 만약에 10m 정도 돼도 어느 정도 테크닉이 되고 채비를 바닥까지 내리실 수가 있으면 제로찌를 쓰셔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유동에서는 어쨌든 가볍게 자연스럽게 바닥층까지 내리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심은 5m 정도, 조류는 약조류, 그러니까 약한 조류입니다. 약한 조류에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G2, G2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7, 8m 정도, 7, 8m 조류인데 약조류보다는 조금 더 강한 조류, 보통 조류하고 약조류의 중간 정도, 그 정도 조류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2는 7, 8m 정도. 그러면 B는 어느 정도 쓰느냐? B는 이제 한 10m 내외, 10m 내외. 사실 전유동에서 B는 가벼운 그런 호수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호수 중에 하나인데, G2와 B 정도가 좀 많이 쓰는 호수인데 B도 많이 쓰는 호수죠. 그래서 B는 10m 내외, 보통 조류 아니면 조금 더 강한 조류, 그 정도에 왠가하면 이게 수심에 비유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조류에 맞춰 드리는 게 맞는데, 초심자 시절에는 조류를 보시는 눈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제 수심으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m 정도의 보통 조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성돔 조류,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정도 조류, 그리고 아니면 물이 천천히 걸어가는 조류, 그거나 이제 조금 더 센 조류, 10m 정도가 되면 조금 센 경우도 있겠죠. 아무래도 수심이 깊어지면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조류도 조금씩 더 세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B는 그 정도의 호수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EB는 전유동에서 좀 강한 호수입니다. EB는 이제 주로 겨울철에 많이 쓰는 호수인데, 또 아니면 좀 멀리 원도에 가셨을 때 좀 쓰는 호수고, EB는 한 수심이 15에서 20m 정도, 그 정도 이제 좀 고부리게 들어가는 겁니다. 고부리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쓰시면 좀 조류로 따지면 조금 강한 조류겠죠. 아주 강한 조류는 아닌데, 감성돔은 아주 강한 조류에는 그렇게 많이 있고 유형을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멀리 깊이, 조류는 조금 빠른 그 정도에 주로 많이 쓰는 게 EB 호수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3제로하고 2제로가 있는데, 요 두 개는 또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쓰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 2제로를 쓸 때는 현장 날씨가 아주 잔잔하고 어떤 심한 경우는 청물이 들고 아주 예민성을 요구할 때 2제로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파도도 없고 잔잔하고 물색도 맑고 이럴 때 대상어가 약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투제로찌를 쓰시면 아주 수면 아래에 조그만 콩봇돌 하나만 채우셔도 수면 아래 찌맞춤이 되면서 아주 예민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투제로를 쓰시면 또 효율적입니다. 투제로를 쓰시면 또 좋은 점이 예민성도 있지만 바닥에 닿았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로 쓰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남해 항촌, 여밭이나 조류가 약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쓰시면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리제로는 언제 쓰시는가 하면, 낚시를 가시면 파도도 세고 수온도 낮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아주 악조건일 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리제로란 자체는 던지면 물속으로 깔아넣는 호수죠. 아주 서서히 그 지포 정도나 지투 사이 정도, 그 정도 침력으로 내려가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고 바람도 불고 뭐 파도도 치고 이런 여건에서는 바람도 좀 영향을 피해야 되고, 고기도 또 지금 수온이 낮으니까 이 활동성도 떨어지고 먹새도 떨어지고, 그리고 파도도 치니까 어쨌든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신지도 수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낚싯대도 물속에 잠겨서 그러니까 이제 잠수찌 기법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서히 태워 나가면 그런 날은 어차피 여러 마리 잡기는 어려운 날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어디 멀리 가서도 그런 상황이 되면 비장의 무기로 서리제를 꺼냈는데, 그러면 한두 마리씩은 꼭 잡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바다 상황이 안 좋고 수온이 낮고 바람 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실 때는 서리제로를 사용하시면 또 남다른 재미를 볼 수가 있고, 남들이 못 잡을 때 또 잡아내는 그런 쾌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일단 감성돔 어신지의 호수별 사용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채비를 하시거나 낚시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